어때? 친구들과 많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지? 특히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 꿈이 있어야 하고 마치 그 꿈이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아니야.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대학 가서도 학과를 바꾸기도 하고 다시 대학을 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거창한 꿈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야. 내가 요즘 즐겼던 일이 뭐지? 그 일은 누가 만든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바로 내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거야. 더없이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지. 나영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아이돌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영이는 공연을 보다가 아이돌들의 행동 패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놀라운 발견이었지. 그 패턴들의 의문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돌들만의 놀라운 세계관을 접하게 된 거죠. 나영이는 이 아이돌들의 세계관에 푹 빠져버렸어.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지. 아니, 이 놀라운 세계관은 대체 누가 만든 거지? 대단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때문에 나영이의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세계관을 더 멋지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영이는 정말 열심히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했어. 공부도, 문학도, 철학도, 때로는 미적분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의 한 부분들이 되어버린 거야. 나영이의 이야기 정말 멋지지 않니? 너도 지금 나영이처럼 신박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바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돼. 마더 테레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고. 그 소중한 한 방울의 시간이 너의 멋진 명함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멋진 도전을 해보자. EBS가 응원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MBTI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이 질문을 올렸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분당에 살고 있는 이과 재수생입니다. 그나마 잘하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했고 워낙 국어와 사회탐구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과로 오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회의감에 빠집니다. 점점 미궁에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자신 있던 수학은 비슷한 성적대에서 자꾸 맴돌고 있고 특히 과탐은 성적이 오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과에 온 게 후회가 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엄청 불안합니다. 어떤 학과를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수능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자존감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줬습니다. 아우, 이 학생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제 MBTI에 올려준 키워드를 딱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 1번 이과 계열 학생, 두 번째
재수생, 그 다음에 수학에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 그러나 과학은 부족한 학생. 사실 이런 류의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수학은 정말 좋아하지만 과학은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마지막 키워드가 자신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딱 함축되어질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을 위한 입시 MBTI는 NSGK가 되겠습니다. N, 논술입니다. 그 다음에요, S, 수능이죠. 그리고 G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K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의 맞춤형 솔루션 한번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입니다. 이과 학생이지만 수학은 매우 좋아하지만 과학엔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키워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과 논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리 논술인 케이스가 좀 많다라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특히나 재수생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질문을 남겨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좀 정체되어진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술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논술은 교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조금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수리 논술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의 재미를 확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점수가 조금 정체기에 온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 문제를 풀므로 해서 수리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생각보다 쉽게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N, 논술에 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MBTI의 해는 S, 수능이 되겠죠. 재수생들이 가장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수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능을 활용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충족시켜서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케이스로 나누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재수생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논술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의 케이스가 논술, N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수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능 점수, 그리고 내지는 논술을 위한 수능 최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G가 되겠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수생의 비율이,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은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라는 이야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체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다, 재학생 때. 그랬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쳐다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역으로 학생부를 쳐다보면 학생부에, 나의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새로운 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생각보다 성공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효율성을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목표에 대한 열정, 목표에 대한 헌신에서 효율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대학은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는 생각보다 아주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월간 입시는 입시닥터 윤사부는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6월 월간 입시 이달의 아디슈,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경영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부족하거나 흠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수학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완전한 수라고 믿었던 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완전수, 퍼펙트 넘버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27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숫자 6을 가장 완전한 수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진약수가 있습니다. 진약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들을 이야기하죠. 6의 진약수는 1, 2, 3. 1, 2, 3을 더해도 6이 되고 곱해도 6이 되는 그 6을 완전한 수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에 발견한 완전수는 단 4개. 6, 28, 496, 그리고 8128까지. 이 4개의 완전수를 보고 기원전 2000년 니코마코스라는 수학자는 이런 3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측, n번째 완전수는 n자리 수일 것이다. 5번째 완전수는 5자리 수, 6번째 완전수는 6자리 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측, 모든 완전수는 짝수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추측, 완전수의 마지막 1의 자리는 6과 8이 교대로 나타난다. 5번째 완전수는 5자리의 끝자리가 6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6번째 완전수는 6자리 수의 마지막 끝자리 수가 8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번째, 6번째 이후의 완전수들을 찾아냄에 따라 첫 번째 추측과 세 번째 추측은 잘못되었음이 판정되었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 두 번째 추측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50년이 될 때까지 이 4개의 완전수를 포함해 12개의 완전수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1년에 하나씩 완전수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완전수는 약 50여 개. 지금도 계속 완전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두 번째 추측, 이 세상의 모든 완전수는 짝수일 것이다.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홀수인 완전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홀수인 완전수를 발견해낸다면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을 수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퍼펙트 넘버, 완전수처럼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퍼펙트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EBS에서도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의 강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6월 모의평가입니다. 바뀐 새 수능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심층 분석 그리고 수능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강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다들 공부하셨죠?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수능특강을 다 보지 못했다면 초압축 수능특강이라는 강좌도 이미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두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각을 끝까지 끌어올려 드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달 EBS의 다양한 강좌들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레이스도 이제는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꽤나 무더워졌는데요. 학년 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 그 여러분들의 꿈을 EBS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월간 입시닥터 윤서부 인사드립니다. 고민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모평이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들에게 6월 모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지만 반면에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 그죠?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에는 6월 모평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즈음의 시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한 N수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모평이 끝난 만큼 새로운 전략,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6월 모평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인지한 학생들을 위해서 월간 입시 그리고 EBS가 준비한 전략 동행 서비스, EBS와 함께 새로운 전략, 대입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거야. 너희들이 탈 수 있는 정말 멋진 택시를 태워주도록 하지. 전략 동행 서비스 탑승 거부되는 학생들이 몇몇 유형이 있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은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도한 좌절을 경험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들어 누워버린 학생들. 두 번째, 과도한 자기 신뢰, 자기 확신으로 성적이 무한히 오를 거라고 아무 대책 없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탑승 거절. 당하는 세 번째 학생은 자신의 한계를 딱 울타리 지어놓은 학생. 그래서 나는 이 한계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한 학생은 탑승 거부합니다. EBS 모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줄게.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6월 모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드러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점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EBS가 그리고 월간 입시가 도와줄 거야. 두 번째, 바로 내가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돼. 이런 전략을 고민하기 위한 여러 영상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전형은 뭐지?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자고. 세 번째,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그 전형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해 보는 거야.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내가 가장 유리할지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지금쯤 말이야, 대학에서는 각 전형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동영상과 해설 강의들 그리고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들고 와서 EBS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전략 동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전략 동행 서비스 EBS 모범 택시를 이용할 네 번째 우수한 고객은 말이야, 사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고통을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는 멋진 탑승객이 되었으면 좋겠어. 모범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행동은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학생이